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맡고 있는 유영숙입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이죠. 천고마비의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비가 좀 많이 와서 쌓여있던 미세먼지도 다 쓸려 내려가고, 바라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다 쓸려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전주의 하늘이 더 맑고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지니 포럼이 올해 2회째 맡게 되는데요. 저희가 저희 기후변화센터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미래 대응 연계 및 지역 주도의 혁신을 꾀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니 포럼의 제2회 포럼을 맡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 뵙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만 지니 포럼 중 저희 기후변화 센터가 주관하는 기후환경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수석 경제학자인 기타 고피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지만 세계는 보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점 더 많은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라고 말이죠. 바로 최근에 그 전 세계적인 흐름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탄소 중립 달성과 ESG 경영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고 하죠. 그 IPCC는 우리에게 다시 또 경고를 합니다. 지난 8월 9일 제6차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범지구적인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 66개국 234명의 과학자들이 14,000여 편의 과학 논문을 정밀히 조사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후변화 음모론을 주장하던 그런 학자들도 이번 연구에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씨가 올라갈 그런 시점이 2040년보다 그 이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예측보다 약 10년 이상 앞당겨진 그런 그 보고인데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대단히 놀랍고 또 두려웠습니다. 이는 그 2018년에 IPCC가 발간한 1.5도 보고서, 특별 보고서보다도 더욱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티핑 포인트가 지나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편안한 그런 일상을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렵게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이든 해야만 합니다. 바로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과 이행을 치밀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필요가 매우 커진 것입니다. 또한 ESG 경영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이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필두로 탄소 중립 선언은 전 세계에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2020년 10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이는 매우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제임을 깊이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빗 섹터인 기업들도 엄청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탄소 중립 선언에 동참하는 기업이 많이 늘고 있고요. 또한 ESG 경영에 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IPCC의 경고, 또 저희 기후변화센터와 같은 많은 시민사회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에게 가장 큰 그런 그 촉발점이 된 것은 바로 대규모
그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록이 올해 1분기 운용자산 규모가 9조 7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약 1경 원이 넘는 그런 규모인데요. 이는 우리 국민연금, 제가 오늘 오전에 들은 세미나에서 지난 7월 그 기준으로 917조 원의 규모라고 하니까 우리 국민연금보다 10배가 넘는 그런 큰 규모의 운용사입니다. 레리 핑크 블랙록의 회장이 작년 초 그 CEO들에게 보낸 그 서한에 의하면 블랙록이 새로운 투자 기준으로 지속 가능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로써 ESG 확산의 트리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재무적인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만 다뤄졌던 ESG가 이제는 재무적 혹은 투자 리스크 관리 자체로도 여겨지는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 ESG 중에서도 이 environment가 기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투자해야 하는 그런 부분임이 분명합니다. 유럽의 국부펀드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신종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럽 전체 펀드 시장에서 1,4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01조 원인데요,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ESG 펀드에는 300억 유로가 유입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탄소 중립과 ESG 투자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국가 정상회의 그린 뉴딜의 핵심 의제로 등장을 하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관심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탄소 중립 달성과 진정한 ESG의 가치 추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탄소 중립 달성과 ESG 경영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제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지속 가능성에 기업이 집중을 하면, 즉 ESG 경영에 충실하면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ESG 경영 사례 기업으로 10년째 지속가능 1위에 꼽히는 글로벌 소비재 기업인 유니레버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 유니레버는 지속 가능성을 전사적인 목표로 하면서도 동시에 기업의 경영 성과가 함께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기후환경 세미나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기업들의 활동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서도 동시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돌파구들이 제안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그리고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